예, 좀 쉬었으니까 다시 또 봅시다. 저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역을 읽는 방법입니다. 도격지법, 역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시 해야 되니까 주자의 시각입니다. 역을 읽는 방법을 절이는 모르게 할 때 내가 모르게 의심하건 이 얘기는 내가 생각하건 대 겸사로 말하는 거다. 의례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의역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 때 이제 불초소생, 뭐 못난 자식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 의례적으로서는 수사어구입니다. 괴효에 사는 괴사와 효사는 본래 복서, 점을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길, 흉을 단정해서 이건 좋다, 나쁘다, 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여서 하고 훈계를 갖추었다. 훈계는 뭐야? 가르쳐서 그 경계하는 거니까 훈계하는 거를 갖추었다. 플러스 알파가 된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자가 생각하는 길흉을 단정하고 훈계를 갖췄다. 그러니까 점과 그다음에 의리, 명분을 동시에. 근데 길흉이 먼저라는 얘기지. 점서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교훈적인 거 이런 것은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 무조건 점만 친다라는 게 아니지. 이런 것도 이랬었는데 단전, 상전, 문헌 다 공자가 쓴 거죠. 공자가 쓴 거에 이르러서 비로소 처음으로 음, 그 길흉 훈계의 뜻에 인하여서 원래는 이제 길흉 훈계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그거에 인하여서 추설기 의리를 미루어 설명해서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거지. 그 의리를 미루어 확대해서 이거를 밝혔다. 뭐 의리를 더 강조했다는 얘기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만 공자가 의리를 설명한 것만 보고 단견 공자 소설 의리 공자가 의리를 설명한 것만 보고 다시는 그 문왕과 주공의 본래의 뜻을 다시는 그, 그 근본을 미루어서 그 근본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만 뜻만 다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비, 복서 점을 치는 거를 인하여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면 인하여서 그 점 치는 사람을 비루하게 여겨서 너 지금 어떻게 그런 걸 해?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쁘게 말하는 거야. 정말 비루하게 아니면은 에이 그거는 이렇게 점쟁이 나는 거지 무슨 주역하는 사람 그런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위 부족어 써 좋게 말할 바가 못한다. 그걸로 삼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점을 치는 거는 비루해서 좋게 말할 그거는 논할가치다 사대부가 할 게 또 아니야. 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소위연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드디어 어디 때냐면 일용지 신류 이동을 이제 매일 쓰는 거니까 우리 실용적인 거죠. 매일 쓰는 거에 실질적인 유아는 드디어 멀어져서 근데 이제 뭐 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견합 왜곡 견합을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경강부여하듯이 해서 왜곡된 것이 됐더라. 나 이제 왜곡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치우쳐서 편주일사에 일어나 치우쳐서 하나의 일만을 치우쳐서 주장해서 말했으니 또 극단적으로 말을 하니 다시는
다시 포함, 해관, 곡창, 방통제. 곡창하고 방통. 곡창은 이제는 곡창이 뭐라고 했더라? 이게 곡창이 뭐야, 이게. 곡창이 자세하게 보는 거. 자세하게 보고 방통 두루루 통하는 자세하게 보고 방통하는 묘미를 해창 다 갖춰서 꿰뚫지를 못하더라. 그걸 다 포함하지를 못했더라. 그러니까 치우쳐서 보기 시작해서 결국은 주역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더라. 만약 다만 이와 같으면은 즉 성인이 이 당시에 스스로 별도의 하나의 책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의리를 분명하게 밝혀서 후세 사람들한테 조는 이제 나눠준다 아니면 전달해 줬었거니 어찌 가탁괴상 괴상을 가짜로 칭탁해서 가타가해서 이것으로부터 이것에 간 그 관심, 은혜, 관심이 이제 뜻이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울 간자 깊이 보기 어렵고 은혜는 숨겨둬도 잘 모르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삼을 수 있겠느냐? 이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교훈적인 거를 생각했다면은 굳이 주역을 통해서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별도 책을 썼지 왜 주역 갖고 말을 했겠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이게 자기 주장을 더 펼친 거야. 이게 주제 시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 범독, 일괴, 이료 하나의 꾀와 하나의 효를 범독 그 법- 범독하게 되면은 음, 무릇 그걸 읽게 될 때에는 곧 점서 소득하야. 내가 맞지. 우리 괴나효를 읽을 때는 내가 점을 쳐서 그거를 얻은 것 같이 해서 그러면 내 일이 되잖아. 나한테 당사자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워서 그 괴사나 효사의 명분이 가르치는 바를 구하여서 그래서 그걸로 길, 흉, 가, 부, 길과 흉,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단으로 삼은 다음에 고기, 상지, 소위야. 그 상이 왜 소위야,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고 또 그 이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구한 다음에 추지어사 하면 그 일을 미루어 볼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일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여금 위로는 왕공으로부터 아래는 민서는 백성이지.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임금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치국에 있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바가 있게 되나 주역을 다 쓸모가 있게 되는 바가 되는 까닭이다. 사절컨대 이제 사는 이제 그 개인 사자니까 이제 그 본인을 맞아 이제 그 주자 내가 절 모르게 생각할 줄 알아. 이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얘기도 그냥 수거입니다. 사절 이렇게 하건데 이위 여차구지다. 이와 같이 굳이 주역을 구해야 되는 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삼아서 이와 같이 구하여서 이렇게 해서 사득 이렇게 해야만 사득 삼성지 삼성 삼성은 누구냐면은 이제 복희와 문화 그리고 공자 세 사람의 유지를 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하게 어, 구해야만 된다. 이위 여차 구지라야 이렇게 구하야만 그 삼성의 유지를 비슷하게나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자가 생각할 때 무조건 점서다. 사실 점치고 그다음 교훈적인 건데
공자에서 너무 교훈적인 것만 너무 강조되고 다 보니까 본래 뜻으로 이게 균형 감각을 이루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점서를 강조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뭐 질문이나 기타 등등. 거기 공지투 추자가 대단한 강단이 있으신 게 그 세 아, 번째 줄에 보면은 야 고기 여기, 예, 인비 복스하야 어, 이 족불언이라. 어, 야. 그러니까 복스를 그 당시에는 유저가들이 일부 그 당시에 이제 정자주가 대세를 이뤘을 거니까요. 어, 복스를 비루하다고 봤는데 어,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주자는 가감하게 왜냐면 자기도 그거 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필요한 그렇지. 걸 이야기하면 어, 그 소위 말하는 길거리 점쟁이나 하던 걸 어, 갖고 들어오는데 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알면서 도수상수학을 주창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용기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물론 이것 때문에 후대에 주자가 상수학에 치우쳤다 그래고 뭐 자칭 정통 유가들은 또 뭐 비판을 하는 면도 있는데 그 비판점도 사실은 이 말 한마디면 비판할 것이 없는 거죠. 주자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알면서도 그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학설이 명료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학문의 태도인데 오히려 주작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주자를 박물관에 갖다 넣어놨고 거기에 맹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는 것은 주자를 모욕하는 거다. 주자는 상당히 결코 개혁적인 거야, 이런 거 보면. 절차는 결코 어떤 일설에 그거는 공자의 일설에도 추종하지 말라.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 말도 일설이니까 내 말도 추종하지 마라. 충분히 또 후대에 또 비평되어지면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그 기지에 깔려 있는 건데 통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희부터 쭉 통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학문이라는 거나 철학은 계속 이렇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해 나간다는 걸 통사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 정작 주작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놓쳤죠. 예. 그러니까 주자를 욕되게 한 거예요. 다 주자를 뭐 욕되게 하고 공자를 욕되게 한 거지. 후대 고학들이 그 사람들 박제화시켜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자의 적은 주자를 추앙한 맹목적으로 따른 사람이 주자의 신봉자들. 신봉자들이 주자의 적이라 주자의 어떤 논설을 평하고 거기서 어떤 걸 발전적으로 찾아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자의 제자죠. 주자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교두주의로 빠지는 거지. 그, 그러니까 뭐 조선에 오면은 그거 누구 그랬잖아요. 그 누구죠? 윤휴가 사문 난주로 몰려가지고 사역을 받으면서 왜 주자만이 공자를 논할 수 있느냐? 내가 공자를 논하는 것이 왜 못한 논하냐? 그래 그 당시에는 뭐 주자에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저런 사문 난적이나 죽였는데 그 얼마나 그 조선시대 그 특히 그 당대 유자들이 얼마나 편협되고 주자를 몰랐던 거죠. 이 책이 교과서였을 건데 교과서에서 봤으면 저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그 시대 상황에서 몰려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눈이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보는 거고. 그래서 주자는 욕하지 말자. 주자는 핵심가다. 저는 의자 주자가는 바입니다. 저번 논문의 핵심 그 주자는 이노베이터다. 참 대단합니다. 비루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그 비루함을 스스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필요한 걸 취했을 때 오는 그 주변의 반발이나 역공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강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실제로 그래가지고 주사가 잠깐 뭐죠, 황간 모시기한테 잘못 비해갖고 주사 학설은 전부 검사가 되고 막 그랬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 주사가 받아들인 게 아니었거든요. 핵심적이었으니까. 우리가 뭐 송나라 때 주사하기 전부 융성해서 그런데 그거는 원나라 때 융성한 거고 송나라 때는 그렇게 탄압받았어요. 탄압받고 검서되고. 너무 상당히 개혁적인 거니까 그 시대에는. 근데 이제 또 이제 일개는 뭐 약간 이야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송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할 것인가 갖고 왕안석의 신법과 구양수인가요? 구양수인가? 구양수의 그 국법, 구당과 음. 신당끼리 싸우는데 정자하고 주자는 철저하게 왕안석이를 배척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그래서 주자는 굉장히 그 보수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정치학자는 또 평을 하는 또 정치학자도 있죠. 뭐 또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쨌든 왕안석의 신법을 배척하고 뭐 장제도 배척하고 또 골 때리더라고요. 왕안석이 그 장제 같으면 충분히 장애인 것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만한데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척을 지고 뭐 주자도 나중에 뭐 왕안석이 지난 후대 사람이지만 뭐 왕안석이 비평하니까 또 그러면서 보면 주자 그분도 그 시대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일부 정치학자는 하더라고요. 뭐 진행하시죠. 혹시 뭐 박효연 선생님 말씀하실 거. 여기는 뭐 내용이 뭐 그냥 쭉 지금 공부한 거의 내용의 연장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게 그 평만주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어디냐면은 그 교재 189쪽 중간입니다. 만약 의리를 여섯. 여기 아까 설명한 얘기인데요.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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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네. 예. 만약 주역을 의리로 보아야 한다면 차라리 대학이나 중용과 같은 별도의 책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굳이 이해하기 힘든 괴상을 빌어 어렵고 뜻이 어려우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말을 하였겠는가. 굳이 어려운 주역을 통하여 의리를 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두루두루 모든 것에 잘 통하여야 한다. 만약 이쪽에서는 맞지만 저쪽에서 맞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논리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 성인께서 점을 무시하고 의리만 따졌다면 굳이 힘들게 주역의 괴효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의리만을 분명히 강조해 후세 사람들이 지킬 것에 대한 책을 저술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역에 붙여서 별도의 글을 쓴 이유는 점을 치는 주역에 의리를 부연 설명하여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주역에서 본질적인 점을 빼고 의리만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자는 주장하는 것이다. 어, 이 부분. 그러니까 주자가 생각할 때는 공자가 왜 의리를 강조했을까? 점을 치는 주역에 점수 거기다가 왜 이게 무슨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점서에 그 부연 설명에서 삼의 지혜를 주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요거 앞에 건 빼고 이제 뒷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자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얘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그 공자는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왜곡되지 않았냐. 그래서 주자는 상대적으로 그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균형 감각으로 보자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아, 뭐 여기는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통과. 다음, 그, 자, 이제 공자의 역은 문왕의 역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연장이죠. 주자가 생각할 땐 이건 별도다. 공자와 문왕은 별도고, 또 문왕의 역은 또 복희역은 아닌 것이네. 각각 세 가지가 다 별도인 것이니, 이천, 그러니까 정자의 역전은 또한 정시의 역일 뿐이다. 그냥 역전은 그냥 정자가 그 주장한 설명한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또한 고역, 이때 이제 금역이 있고 고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역은 이 당시에 계속 봤던 책이고 고역은 이제 옛날 책이 발견이 된 거야. 주요 원본이. 그래서 이제 그걸 고역이, 그러니까 주자는 고역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고역의 차제, 순서에 의하여서 먼저 본문을 읽을 것 같으면은 즉 본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역을 돌아가자. 이 얘기는 뭐야? 르네상스 같이 본래 순서로 돌아가자. 본래 그 역을 보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 본래의 그 어떤 그 차제로 돌아가자라는 게 결국은 그 왕필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역전은 역전대로 분리되어 있었던 걸로 가자라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이야기 끌고 오는 게 왜 주자는 본의의 체제로 그러니까 고역의 체제로 갔는가에 대한 자기 어떤 당위성을 계속 설파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그리고 뭐 좀 대단합니다. 역전은 역전의 역일 뿐이다. 이천의 역은 이천의 역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연계시켜서 공자와 문왕과 복희를 연계시켜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다. 별도 시스템이다. 별도로 인식해라. 그렇지.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저도 역전과 역경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너무 그 역전의 의리역이나 의리적 측면에 너무 그 경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또 생각이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봐가지고 역경만 보면요. 역경에서 과연 어떤 인간의 도리나 우리가 추스해낼 수 있는 그 철학적인 함의가 뭐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고사나 어떤 사건이 기술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후에 역전이나 뭐 그 이후에 뭐 왕필이나 부대의 주역학이죠. 제가 생각하는 주역학에 의해 가지고 그 의미가 확장돼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해서 딱 구분해 본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학습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미 후대기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 솔직히 한번 원장님도 냉정히 역경만 한번 봐가지고 거기서 철학을 추스려낼 수 있고 대단한 걸 뭐 찾아낼 수 물론 원장님 또 학문이 깊이 있다는 그러실 수는 있겠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 솔직히 별로 별로 예를 들면 원행이정을 오늘 이제 정자는 원, 형, 이정 이제 두 개로 이제 본 거고 정자는 사득설로 보는 거고 문헌전은 그것도 뭐 사득설로 보는 거고 이러면서 원행 이정의 의미가 확장된 거지 원행 이정이라 나오면 그거 뭐 그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점을 줬어. 좋았네. 좀 좋은 건 왔네. 이거 이상의 어떤 복서로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건 냉정히 우려봐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문헌재 같은 건계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계의 전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엄청나게 그것도 제일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단초는 원행이정이거든요. 네 글자거든요. 근데 그 네 글자 속에서 과연 그 자체로만 가지고 그 추스려낼 수 있느냐. 후대에 학설이 붙으면서 그 의미가 깊어진 거라고 보는 측면도 사실 좀 생각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맞아. 박 선생님 또 스케줄에서 나가셨네. 음, 하시죠. 뭐. 진행하시죠. 뭐. 아, 우리 둘이서 이제 오늘 독성생이네, 내한테는. 좋겠어. 자, 통과, 통과, 통과. 자, 다음. 간역, 주역을 봄에 있어서 보름직이 뭘 봐야 되나? 그래서 미획계, 괴를 긋기 이전에, 괴를 긋기 이전에, 음, 이러한 모양이 나온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괴 이전에, 뭐야, 이게 감이 잡아. 어쨌든, 그, 본래 그걸 봐야 되는 것이니, 곧 그 이면에 나아가, 그 속에 나아가서 간타, 허다, 괴유상속. 허다한, 매우 많은 괴, 효의 상과 수가 빛이 그 두찬, 두찬은 그냥 거칠게 나온, 편찬된 거니까 그 그냥 적당히 거칠게 나온 거. 이것이 아닌 거를 보아야 된다. 참. 그러니까 이 괴나 효가 근데 적당히 써진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주. 이런 것이고 원래 도시 원래 이것과 합해지는 거를 보아야 되는 것이라. 미획 획을 긋기 이전에는 곧 적연하고 부동해서 적연은 고요하고 움직이질 않아서 의노애락이 미발 바라지 않는 것으로서 다만 그 지극히 비어 있고 지극히 고요한 걸 뿌리더니 그냥 고요하게 있을 거 뿌리더니 호련하게 갑자기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지여하고 지정한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유계상 어떤 형체 상이 드러나서 그 상이 바야흐로 허다한 매우 많은 상과 수, 길흉과 도리를 그 설명을 냈다. 그 다 나오더라. 그 상에서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기에 뭐라고 되냐면 결정하고 정미한 거는 역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 얘기 있다. 대개 역이라고 하는 책은, 주역이라는 책은 현공은 공중에 매달린 거야. 그러니까 구름 잡는 것 같지. 현공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이 있어서 나온 거나 그냥 상상해서 쓴 것도 있고, 이미지 쓴 것도 있고, 그냥 구름 잡는 얘기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경 같은 경우는 역사서거든. 이거는 진짜로 그 안에 정치적인 일과 그 모의, 어떤 그 생각과 그 꾀를 낸 거,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 것이야만 바야흐로 그, 그 서경이 나온 것이고, 시경은 곧 진짜로 그 사람의 인정, 사람의 정과 풍속, 예를 들어 시경 보면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래 뭐 자연을 보고 느낌 이런 거 그리고 풍속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야흐로 시가 나오는 것이지만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도무지 모두 다 그 안에 이왕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경은 옛날 일을 기록한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다만 현공, 구름 잡는 얘기만 있는 것이니라. 그 효와 효가 그려지기 이전에는 음, 효액이 있기 이전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혼연한 하나의 이치일 뿐이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면하게 맑고 고요한 일심 하나의 마음이니 이미 획이 그려진 것이 있어야만 바야흐로 저 그 효가 시여와 그 이 효가 어떤 것인지 또 저 효가 또한 시여와 또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볼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모두 저 그 지어 지금 이렇게 허하고 지중 사실 태극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고유한 도 이런 거야. 지어하고 그 지중 지정한 속에 나아가서 그 주출 만들어서 나오는데 허다한 상과 수가 만들어 나오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것이다. 신령스럽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여기가. 예.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이런 거, 휘노, 에낙지, 미발주 이거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 중용에서 나오잖아. 이래라 미발지 중이요. 아니 미발 이지충이 맞네. 응? 아, 맞아. 이노해라 미발 지충이고 발이 개중지어리 화지. 어이구, 이것 때문에 응? 이 희노애락 미발지중 이것 때문에 조선이 시잘데없는 200년의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200년, 300년 크게 보면 뭘 또 다 이게 쓸데도 뭔지 없어. 필요도 없지. 근데 너무 뭐 지나쳐서 문제였지. 한 번 정도 맛배기로 지나가면 될 거라 가지고 막 이게 예, 주자에게 전부고 뭐 나중에는 유학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뭐 그걸 끌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이게 결국은 맨 밑에 줄에 두 번째에 보면 혼연일리 이게 이제 태극이거든요. 어, 음, 혼연 그 앞에요. 요 10년이고 10년 앞에요. 혼연일리가 여기에는 혼연일리가 이게 이제 이게 굳이 이야기를 하면 어 태, 태극에 여기에는 태극이 음양이고 양의를 만들고 양의가 사상을 만든다는 그런 논리 구조에 보면은 맞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가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앞부가 안 맞는 게 복희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게 또 갑자기 또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지어하고 지정하다. 지어하고 지정한 중에서 이게 이 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재미있어가 읽어보고 있는 게 그 도ol성 이야기 뭐 요즘 어제 이야기하는 강의속에 재밌는 이야기에서 하나 읽어보는 책이 오구 소라이 노노징이라는 책을 읽어보는데 상당히 다산 선생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일본 그 학자인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 지허 지정 뭐 혼년 일리 10년 일시 뭐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오구 소라이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자의 학이라는 거는 공자의 학으로부터 엄청 빗나갔다.
어, 그게 뭐냐? 도교와 불교를 잡탕을 내가 섞는 바람에 오히려 공자의 학이 오염됐다 그래야 되나요? 뭐 제대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자가 애국시켰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구 소라이 말도 저 틀린 말은 아니네. 뭐 이 지정 지역 이렇게 전부 그거잖아요. 뭐 이 휴가에는 없는 불교적 거기 어떤 거기서 탐색되는 용어들인데 어 사실은 뭐 오구 소라이의 어떤 그런 비평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네. 이 문장 전체로 봐도 아주 그 유심론이잖아, 유심론. 일심에, 사람 일심에 그게 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행공한다, 행공한다 이런 전부 이 이야기가 유심론적이고 상당히 이제 불교적 취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르쳐서 볼 부분은 있네요. 예. 오구소라이가 대단하네.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평을 했는가 보네. 그러게. 예. 그리고 지정하다 굉장히 많이 노네. 지어 지중을. 저도 이렇게 많이 썼는지를 오늘 또 보고 또 놀랬네요. 혹시 원장님도 여건이 되시면 오구소라의 농어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야가 조금 더 트이 이런 데 도움이 안 되실까? 노자? 우리가 논어징, 징음하다 할 때 징자에 예. 뭐 치면 노면 책은 절판됐고 그, 그 중고본이 8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교본 문고 들어가면 어, 그, 이북으로 하나 18,0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중고본은 뭐 8만 원씩 하고 이러니까 책이 아예 절판돼 버려가지고 원래는 25,000원짜리인데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서 복사할 수 있는 거에서 갔더만 요새는 국회 도서관도 복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 예, 이북으로 돼 있는 건 복사를 안 해줘. 다른 절판된 건 해주는데 이북으로 돼 있는 거는 아예 꺼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번 원장님도 한번 또 우리 박 선생님도 그러고 한번 여유가 되시면 노노징 정도 한번 보시면 나는 일본 우습게 생각했다가 다산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일본 놈들 우습다 했는데 농어징을 보고 노노징을 보고는 야 일본도 학문이 엄청 발달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쟤들도 성인이 도를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참 그 당시에 그또 다산 선생은 또 어떻게 그 일본의 그 1700년대 그 또 책을 그걸 구해가 보신다는 거, 그 당시에 보면 우리도 외국에 있는 서적을 못 찾아오는데 그 일본 책을 찾아가지고 보시는 거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 책이 출간됐는지 자체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찾아보고 그 1700년대에 맞아. 또 하실 말씀. 이런 게 사실 참 이게 구름 잡는 얘기야, 이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유신론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혼연한 윤리고, 사람에게서는 그 자면한 일심이다, 이런 거. 이게 참, 완전 유신론이지. 이거 뭐, 구름 잡는 얘기지, 이거 뭐, 그, 그 주사 선생님도 자기 말로 구름 잔다 그래. 행공한다 그러지. 행공 어디 노자는 행공 공중에 매달아놔. 근데 또 우리는 이치가 없는 데는 없잖아. 다 있잖아, 또. 이치가 있고 상으로 다 드러나잖아. 그렇게 상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상에서 출발해 버리면 되는데 상 이게 뭔가에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 이전의 걸까지 자꾸 추론하려 그러니까 없는 걸 이게 이제 또 주자의 이 뭡니까 이 주역을 좀 신비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 상에서부터 출발해도 되는 건데 상 이전에 뭐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굳이 하면은 상 이전에 여기는 주자에게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만은 과거로 가면 그게 결국은 상계 사상 아닙니까 천도. 예? 상 이전에 그럼 상 이전에 어떤 물질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면 뭐냐고 그거는 결국은 조물주라고나 인격신이 있게 되는 건데 주자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물질이 뭔가를 형성하기 전에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규명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뭐 참고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논하기보다 뭐. 네, 맞아. 자, 또 하실 말씀 뭐, 없으면 통과합니다. 통과. 여기서 그걸 하나, 그리고 핵이 그어지기 전에 태극이라고 돼 있네. 써놨셨네. 어? 백만주에 있네. 백만주에. 지금 거줄에 있잖아요. 거줄에. 아, 그럼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요거. 예, 뭐,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계산서를 공부 안 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획이 그어지기 이전은 태극의 상태로 볼 수 있다. 태극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희노애락의 미발지 중 드러나지 않는 중 하다. 따라서 지허하고 지정한 뿐이다. 하지만 태극에서 음양을 비롯한 많은 상수와 기륭의 도리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예기, 경애, 개정, 정미이 역교야에서 결정하고 정미함은 역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는데 결정은 역의 체를 형상화한 것이고 정미는 역의 오노를 드러내어 서술한 것이다. 이는 곧 태극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 여기서 요 부분, 결정과 정리를 다시 해석했는데,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역의 체, 본질이 드러난 것이고, 형상화된 것이고, 정리라고 하는 건 여기 온호, 이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형상화된 것이고, 정리는 이치가 드러난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결국은 어, 역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요 부분, 아까 그것도 설명한 건데, 한번 좀 턱만져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요 부분도. 네. 주역이 현공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주역은 철저히 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현공, 공중에 매달린 것 같이 실체가 없으면서 나온 것이다. 석영과 같이 정사와 모모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시경과 같이 인정과 풍속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점에 의한 추상적인 것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허하고 지정한 태극에서 많은 상수와 기륭의 도리가 나왔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곧 주역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현공, 구름 잡았다 표현했지만, 거기에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뭐 다 아는 얘기를 한번 이것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보시죠. 그다음 참고로 석영. 참고로 서경은 3대 하은주에 대한 역사, 즉 지나간 정사에 대해 쓴 책이고 시경 꽃이나 자연을 보는 아름다움, 남녀의 사랑과 같은 느낌, 즉 인정과 풍속에 대한 책이다. 그러나 주역은 옛일이나 역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에 대하여 쓴 것이 아니어서 마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으므로 지극히 비어있고 지극히 고요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 제가 조금 그 조금 딴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 주자는 그 철저하게 그 어떤 이치를 가진 어떤 이치에 어떤 지정지허한 속에서의 이제 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어떤 역사적 과거의 사실은이라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주요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최근이 아니죠. 이제 근세 학문이 발전해 나오면서 보면은 주역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그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자 당시에는 뭐 그런 정도의 그 고학적인 게 발전되지도 않았고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 사실하고 무관한 게 역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사실 기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기자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명료한 거죠. 근데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 정도만 첨언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읽어봐 주실래요? 태극에서 나온 효가 그려지면 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효가 그려지기 이전인 태극은 혼연, 딴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고른 상태, 한, 한 일리, 하나의 이치이고 자면, 한 일심,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따라서 효가 그려져 나온 이후에는 효가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상이 나오기 이전의 형태라고. 형태라보다 이전의 이치제. 그러면 효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미 드러난 거야. 그리고 그 이전은 어떤 이치나 마음이나 이런 거라는 거지.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이 효와 괴로 표현이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있다면은 효 이전에는 어떤 것이었을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요 내용은 그겁니다. 요 내용. 즉 그래서 우리가 음요가 있다. 음요가 나오기 이전에는 음유가 그려지기 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였기 때문에 음유로 나타났는지, 뭐, 번개로 나타났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주자는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지, 우리가. 또 거기까지 느끼지는 못하고. 하지만 주자가 볼 때는 뭐든지, 그러니까 이유 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어떤 그 드라마 보니까 사건이나, 그러니까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뭐가 있으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렇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나는 그런 면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려라.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오늘 내가 이런데 그 그 밥을 먹다가 밥을 흘렸어. 뭐 어떤 뭐 그릇을 깼다.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그릇 깨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깨졌을까? 혹시 어떤 조짐일까? 또 다른 거 이유가 되게 형성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또 그러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있고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뭐 내 생각은 그런데 그런 거를 주자는 공부해라 라는 의미로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확 와닿지는 않아. 이럴 때는 요새 말로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양자역학적. 양대학학자 어떻게 생각해? 뭐 이제 모르면 뭐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 인간관계를 모르면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이 만병통치약제를 갖다 붙여서 먹는데 양자역학은 누가 주장해도 아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 자체의 논리가 아직도 우리 인간의 이 어떤 물리적 논리로서는 뭐 그 벗어나는 건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옛날 음양론이고 오행론이야. 모든 데다 갖다 붙이거든. 그래도 해석이 되니까.
현재 뭐 네. 예, 또 하실 말씀. 수산 선생은 뭔가 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도 설을 세우려고 하는 근원을 찾아가지고 태극이 개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근원을 철학은 결국 근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극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 이상으로 태극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막상 태극을 설명해봐라면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그런 거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태극을 정의한 사람은 독일에서 넘어왔지만 독일에서도 태극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언스를 한 거는 오히려 주자가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이게 뭐 혼연하고 잡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어, 주자가 그나마 막연한 개념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보면 일단은 이 내용이 뭐 와닿고 안 닿고를 떠나가지고 어, 대단한 그 어떤 고민해가지고 그나마 태극을 언어적으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데서 혹시 태극을 정의한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다른 데서? 뭐라고? 다른 데서 태극을 정의한 것 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자 외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도쿄 쪽에서도 뭐 태극 이야기는 하지만 태극이 뭐야라고 철학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아마 주자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글쎄,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 지금은 생각이 안 나. 한번 생각해 보시 다음에 뭐 또 다른 데서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참, 이러면서 참 대단해. 다시 한번 보지만, 진짜 대단한 분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냥, 뭐, 시간이 벌써 11시라,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하시고,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아, 그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박 없으면, 선생님 오랜만에 놓으셨는데 고언을 하시죠. 그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고언. 스피커,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 뭐 고언이라고 할 게 있겠나요? 사실. 꽤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고언이 나오는 거야. 이 고자가 두 의미가 있어. 쩔고자도 있고 높을고자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제 그냥 동양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역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생각이 이제 혹시 괴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경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음, 사람들이 뭔가 봤어요. 뭔가 현상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현상에 대해서 공통점들을 찾고 그거에 대한 원칙을 굉장히 찾고 싶어 해요. 음, 근데 굉장한 한계를 느껴요, 이 사람들은. 뭐, 아직은 모르니까. 시대상 그렇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해석을 이제 내경에서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데, 괴라는 것도 뭔가 옛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본 걸로 이제 점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게 건이든 곤이든 뭐 번개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이 뭔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귀납해서 연역을 이제 추론해내고 싶어 하는데 당시 시대상의 한계로 다 보지 못해 다 알지 못하고 도출해낸 연역법.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점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자가 얘기한 것도 복희의 역과 공자의 역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가 서로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 시대에 주류 사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을 관찰해서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아, 이만큼 좀 더 이해도가 높은 경우 있고, 낮은 경우 있고, 그러면서 뭔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자꾸 달라지면서 세계의 역이 있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음, 그때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결국 그, 그 패러다임에 갇혀버리잖아요. 패러다임 자체에. 그렇지. 예, 사람의 사고라는 패러다임 자체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거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세 개의 패러다임이 좀 달랐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알겠지. 예. 특히 요즘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음, 네. 고민을 많이 했고, 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권사영하고 네. 박호연 선생이 음양오행 얘기하면 할 말이 많겠네, 서로 간에. 그런 관점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게. 언젠가 해야 될 거면 해야지. 언젠가 해야 될 자꾸, 거면 자꾸 해야지. 고민해봐야지, 뭐, 우리가. 해야 될 네, 또 거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 아이고, 어쨌든 오랜만에 또 얼굴 보니까 좋다야. 네. 그래. 자, 아이고, 그래도 밤이 너무 늦었어. 자, 오늘 이 정도로 끝냅시다. 예, 자, 이제 종료하겠습니다.